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양천구 탁구장을 다녀온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누적 확진자는 첫 발생 137일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 중인 여야가 결국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상임위별 의원 정수를 먼저 정하기로 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양당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부터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히며 노동당과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 연락선도 완전 폐기한다고 전했습니다. 길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던 남성이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도주하면서도 또 다른 여성에게 추행을 시도했는데 이미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범이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백인 경찰의 강압 체포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추도식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한쪽 무릎을 꿇는 추모 행위가 미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전날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된 지 약 16시간 만인데요. 법원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기각됐다. 고생하셨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입을 다문 이 부회장은 그대로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 심사에 들어간 법원은 15시간 30분에 걸친 장고 끝에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본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이 승계를 위한 시세 조종과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검찰 수사심의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와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제 관심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부회장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 개최를 논의할 부의심의위원회가 모레 열립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는 입장문에서 삼성은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 위기 국면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당장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 설사 재청구하지 않아도 기소는 기정사실입니다. 특히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본다고 밝힌 건 삼성 입장에선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난 2일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모레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의 기소 여부를 권고하게 되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하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심의위가 삼성과 검찰의 두 번째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네, 국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는 결국 원구성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일까지 상임위위원 정수부터 정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행은 일단 피한 겁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고대로 국회 본회의는 열렸지만 국회법에 따라 어제 마쳐야 하는 원구성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의기, 민생의 절박함, 우리 국회가 여기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까지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준법국회, 준법개헌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상임위별 위원 정수부터 정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교착 상태였던 여야 협상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의장께서 상임위 정수를 정하지 않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대처와 관련된 복지위, 환노위 등의 증언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정수 개정안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등 총 11명으로 하고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국회의장 추천에 따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참여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모두에 오는 12일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당일 오후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서울 원목고등학교 고3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 8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의 검사 결과 오늘 나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손을 소독하고 일회용 비닐 장갑을 받은 뒤 운동장을 따라 길게 줄을 섭니다. 고3 확진자가 나온 서울 원목고등학교입니다. 오전부터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교 정문엔 이렇게 학교를 일시적으로 폐쇄한다는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전학년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인근 13개 학교도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등교도 잘 못하고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조금 불안하고 걱정돼요. 방역 당국은 학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 학생은 지난 5일 롯데월드에 갔을 때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이 방문한 학생 등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일단 확인은 됐고 또 마스크를 주로 착용을 했다라고 해서 임시 휴장한 롯데월드는 오늘 영업을 재개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서울 구로구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서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이나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선 서울 양천구 탁구장을 방문한 세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서울 가리봉동의 한 건물입니다. 이곳 5층에는 중국 동포교회가 아래층에는 중국 동포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쉼터가 있습니다. 지난 7일 쉼터에 거주 중인 60대 남성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에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를 다녀갔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과 함께 생활한 쉼터 거주자 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15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착수했는데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서울 양천구 탁구장에 다녀온 50대 인천본부 세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인천공항 입국장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시내 탁구장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문 판매업체의 상품 설명에 교육, 세미나, 레크레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홍보관의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서울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면서 누적 확진자는 이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앞서 보신 코로나19 감염 사례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수도권에서 2차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91.2%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137일 만에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무증상자 수도 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의 9%나 돼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조용한 전파를 막아내는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방역 지침이 강화됐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5월 30일과 31일의 이동량은 그 전 주말인 23일과 24일에 약 99%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수도권 개척교회 사건 등 종교 모임을 통한 확진자도 늘고 있어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소규모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확산될 경우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무증상자를 찾아내기 위해 어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 선제검사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추모식이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가운데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무릎 꿇기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직접 추모식까지 찾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의 이 행동은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짓눌렸던 시간과 똑같은 8분 46초 동안 진행됐습니다. See how long it was to have that knee on his neck. 지난 2016년 미국 프로풋볼 선수 캐퍼닉이 시작한 이 인종차별 항의 행동은 플로이드 시위를 거쳐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반대 시위에 참가해 무릎을 꿇었고 K리그 전북 현대의 이동국 등 스포츠 스타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플로이드의 추모식에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플로이드의 유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바이든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이드 관련 언급을 피한 채 연일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 한가운데서 자신이 법과 질서의 대통령임을 부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CNN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CNN이 미 전역 성인 1,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55%의 지지율을 기록해 41%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보다 14%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51%, 트럼프 대통령 46%의 지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CNN은 이번 결과는 코로나19와 씨름하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번지는 가운데 나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평가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38%에 그쳤는데 응답자 57%는
그의 직무 수행에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CNN 여론조사는 그들의 보도만큼 가짜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코로나19발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모레부터는 노사정이 내년 최저임금 협상을 시작하는데 어느 해보다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고용 절벽은 더 깊어졌습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2030 세대에서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단기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25세 미만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어느 해보다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도 버겁다고 말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급여를 줘야 될 상황에 그런 어떤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한다는 것은 현장 정서에 도저히 안 맞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등의 취약계층이 기댈 수 있는 건 최저임금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제 임금이 높아야 또 경기도 선순환 구조가 되고 그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꼭 한 달 전에 암컷 아기 단복 낙타가 서울대공원에서 탄생했습니다. 단복 낙타는 야생종이 전멸한 희귀종이라 의미가 큰데요. 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갈색 털이 곱슬곱슬하게 난 아기 낙타 거봉이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한 달 전에 태어났을 땐 가늘고 긴 다리를 후들거리며 잘 걷지도 못했지만 한 달 만에 키가 2배 가까이 큰 지금은 성큼성큼 잘 걷습니다. 거봉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건 엄마 낙타 주스 덕분입니다. 낙타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친구들인데 처음에는 사육사들조차도 옆에 다가가면은 약간 굉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약간 경계를 하더라고요. 거봉이란 이름은 아빠 낙타 포도의 아기란 뜻과 크고 튼튼하게 자라라는 염원이 함께 담겼습니다. 거봉이는 혹이 하나인 단복 낙타로 야생종이 전멸한 희귀종입니다. 지금은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서부에서 주로 사육되는데 사막에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아기 낙타 거봉이의 모습은 과천 서울대공원 낙타 방사장이나 서울대공원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화상회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비대면이라는 한계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원격 헬스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식. 회의실 안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아바타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KT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실감 미디어를 통해서 부산대 병원과 저희 코로나 사태 뒤 대규모 이동을 대신해 가상 공간에서 이뤄진 실제 협약식입니다. 사진을 찍고 간단한 작업을 거치면 아바타가 만들어지고 가상 공간을 설정해 상대방과 만나 영상을 공유하며 회의나 강의, 협약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VR 기기를 착용하면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어 실제처럼 생생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강의나 전시회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전시에 참가해서 바이어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최근엔 가상현실을 넘어 현실과 섞인 혼합현실까지 2차원을 넘는 3차원 기술이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3D TV나 3D 게임 같이 3D 비대면 만남도 익숙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인간의 어떤 인지적인 체계가 2차원을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VR이나 MR 하는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정말 사람들한테 가치를 줄 것인가. 전문가들은 비대면 만남 기술이 시각 측면을 뛰어넘어 앞으로는 촉각이나 후각 등 오감까지 구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지난 6월 5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었죠.
오늘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상치 못한 습격을 받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중부 펀자브 지역의 한 목초지.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아다닙니다. 바람을 타면 하루 최대 150km나 이동할 수 있다는데요. 최근 인도를 덮친 메뚜기 떼가 이제는 파키스탄으로 넘어온 겁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파키스탄에 메뚜기 떼까지 몰려들면서 30여 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보고 있다네요. 그 크기와 자태를 보면 절로 입이 떡 벌어지는 이것. 하지만 요즘은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갓 잡은 거대한 참치들이 스페인 남부의 카디즈 해안으로 옮겨집니다. 이 지역 어부들은 그물을 쳐 참치를 잡는 전통 방식을 무려 3,000년째 고수하고 있는데요. 150kg이 넘는 참치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포획량의 절반은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하지만 참치 산업도 코로나19의 충격을 비켜가진 못한 상황. 일본의 수많은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참치 수출도 줄어 생계가 막막해진 어부들의 고민이 크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관심을 너무 많이 받아 위기에 처한 동물이 있는데요. 이젠 이들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맹수 한 마리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카메라가 먹이인 줄 알고 낚아채보고 물어도 보지만 금세 흥미를 잃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이 동물, 바로 일반적인 표범과 달리 하얀 털이 특징인 눈표범입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색깔 탓에 사냥꾼의 오랜 표적이었고 이제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 됐는데요. 거기에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근 유엔에서는 키르기스스탄에 남아있는 눈표범들을 보존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어제 정말 더웠죠. 밤사이 이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9시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강릉의 최저기온이 25.7도로 첫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작년보다는 15일 느린 기록입니다. 오늘 낮에도 마찬가지로 덥습니다.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는데요.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35도를 넘는 지역입니다. 경산의 낮 기온 36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고요. 광주와 대전, 춘천 모두 34도,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경산에서는 폭염경보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중부 내륙과 경북, 호남 내륙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맑은데요. 이 전남 해안과 제주 일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공기의 질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강원과 충북, 대구는 오전에 일시 나쁨 수준, 전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20도로 웃돌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강릉 32도, 안동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차츰 남부지방, 주말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대부분 저기압의 영향이겠지만 제주도는 먼저 장마철로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